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다른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핀란드 교육은 세계가 주목하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선택한 성적평가 위주의 교육 제도를 버린 겁니다. 핀란드 교육의 목표는 남과 경쟁하지 않는 교육,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차별 교육입니다. 평등과 차별을 함께 내걸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이 한국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핀란드의 학교에는 영재반, 특수반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 한 반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모두 함께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환경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모든 학생은 9년간 의무 교육을 받습니다. 핀란드의 모든 어린이들은 만 7살이 되면 학교에 입학하고 9년 동안은 급식비를 포함한 모든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15살이 되면 공부를 더 할지 기술을 쌓을지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학교는 100% 국가 지원이며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학생들은 딱 한 번 중요한 시험을 칩니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16살이 되면 국가 기준 시험을 치는데 그 전과 그 후에는 특별한 큰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학생들에게 숙제는 선택입니다. 숙제가 있다고 해도 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죠. 여섯 번째, 10살이 되면 첫 숙제와 시험을 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에는 숙제나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일단 신나게 노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일곱 번째, 모든 학생들은 학교 입학 후 6년 동안은 성적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핀란드의 교육비는 미국이 연간 사용하는 교육비용의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때 핀란드의 교육체계는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체 학생의 66%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숙제도 성적도 강요하지 않지만 핀란드의 대학 진학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열 번째, 초등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7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아이들의 쉬는 시간은 총 30분이라고 하네요. 11번째, 과학 수업의 정원은 소수로 정해져 있으며 학생 모두가 개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조별로 실험하기 때문에 직접 실험에 참여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건의 과학 실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12번째, 핀란드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첫 연봉은 2014년 기준으로 42,000유로, 약 5,400만 원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 공립학교 교사의 첫 연봉은 초등학교 약 3,200만 원, 중학교 약 3,210만 원, 고등학교 약 3,130만 원입니다.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가 5천만 원대인 것을 생각하면 보너스와 추가 수당이 아무리 붙는다고 해도 확실히 핀란드 교사들의 급여가 세긴 세죠. 13번째, 핀란드에서 교사는 변호사, 의사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같은 사자가 들어갔다고 해도 검사, 변호사, 의사, 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지위, 명예, 돈까지 모든 부분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네요. 14번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핀란드의 학교는 교사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하루 4시간만 수업하며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2시간은 자기개발 시간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입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에너지를 채울 수 있겠죠? 15번째, 핀란드의 전체 교사 수와 뉴욕시의 교사 수는 거의 비슷한데 학생 수는 뉴욕이 2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선생님에게 맡겨진 학생의 수는 적다는 말인데요. 당연히 보다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겠죠?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제 번호가 60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한 반에 촘촘하게 앉아서 공부를 했었죠. 한 교사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16번째, 차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학생을 따로 공부시키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준에 맞는 과제를 내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차별하지만 핀란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차별한답니다. 가정교사를 지원하거나 방과 후 교육을 하기도 하며 약 30% 이상의 학생들이 차별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차별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방침이며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학생 간 성적 편차가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평등을 위한 기회를 주는 핀란드의 아주 특별한 차별교육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만 비교해봐도 핀란드와 한국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핀란드의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모든 공부를 끝내고 학교를 나서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가 마치면 학원으로, 학원이 마치면 독서실로, 독서실 공부가 부족하다면 집에 가서 더 공부하는 편이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기계처럼 되어버린 요즘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교육이 핀란드를 넘어서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이상 즐거운 회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